박진영 대표가 어젯밤 서울에서 열린 박서진 콘서트에 몰래 참석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. 어젯밤 서울의 한 공연장, 로비는 반짝이는 응원봉과 꽃다발, 떨리는 숨소리로 가득했다.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다. 누군가 속삭였고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관객들 사이를 은밀히 떠돌았다.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. 같은 시간,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VIP 출입구가 아닌 가장 평범한 관객 동선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. 그 남자의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. 시선을 낮춘 채 손에 쥔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했다. 좌석은 2층 구석, 조명과 스피커 사이 사각지대. 누가 봐도 숨기고 싶은 사람 위 선택이었다. 그리고 그가 잠시 마스크를 고쳐 쓰는 순간 바로 옆을 지나던 스태프가 얼핏 그 얼굴선을 보고 굳어버렸다. 설마. 맞았다. 박진영 대표였다. 그가 왜 여기 있는지, 왜 몰래 왔는지는 곧바로 설명되지 않았다. 공연 시작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켜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. 그저 무대 중앙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봤다. 마치 오늘 밤 별표 누군가의 목소리보다 무언가의 순간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. 일부 무대 위의 첫 번째 이상 징후. 조명이 꺼지고 관객의 함성이 폭발했다. 박서진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일순간 폭풍처럼 치솟았다.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관객의 호흡을 장악했다. 익숙한 트로트 리듬 위에 드럼의 타격감이 살아났고 현악이 뒤를 받치며 무대를 넓혔다. 박서진의 목소리는 높은 천장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다시 객석을 덮듯 내려왔다. 그런데 두 번째 곡이 끝날 즈음이었다. 무대 오른편, 스태프 통로 쪽에서 짧은 소란이 일었다. 누군가 무전으로 다급하게 외쳤고 객석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은 비명이 튀어나왔다. 관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박서진은 노래 중간에 정확히 그 방향을 한번 바라봤다.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.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은 0.5초. 그러나 무대 위에서 수천 번의 경험을 쌓은 사람은 안다. 그 0.5초가 예정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. 그럼에도 박서진은 노래를 이어갔다. 흔들림 없는 고음, 흔들림 없는 미소. 관객들은 환호했고 음악은 흐르며 소란을 덮었다. 그런데 2층 구석에 앉은 박진영 대표는 마치 그 0.5초를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.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. 흥미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긴장이었다. 2부, 박진영 대표가 목격한 것. 문제의 소란은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. 공연이 한창일 때 한 스태프가 순간적으로 쓰러졌고 통로는 급하게 가로막혔다. 그러자 박서진은 다음 곡 인트로가 시작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끝으로 다가갔다. 잠깐만요. 관객들은 이벤트 멘트라고 생각해 웃었다.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르었다. 장난기 없는 낮은 톤, 숨을 누르는 진지함. 지금 뒤쪽에 괜찮으세요? 물 좀. 그가 무대 아래로 직접 손을 뻗었다. 스태프들이 놀라 뛰어왔고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. 음악은 급히 페이드아웃. 거대한 공연장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췄다.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박서진이 스태프에게 속삭이는 입모양이 객석 스크린에 어렴풋이 잡혔다. 사람이 먼저예요. 그 말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. 관객 중 누군가 울음을 삼켰고 뒤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다. 공연은 몇 분 뒤 다시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. 관객들은 박서진의 노래를 소비하지 않았다. 함께 지켜낸 무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. 박진영 대표는 그 장면을 보고 손끝이 떨리는 듯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. 그는 공연 내내 음악을 분석하듯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. 그 순간 이후로는 오직 박서진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었다.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. 3부, 예정에 없던 검은 파일, 그리고 비밀 무대. 앙코르 직전, 스크린에 낯선 문구가 떴다. 오늘 밤, 단 한 번.
박서진의 미공개 곡이 공개됩니다. 관객석이 뒤집혔다. 소리 없는 비명이 파도처럼 번졌다. 박서진은 잠시 무대 중앙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. 마치 이 곡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는 고백인 것처럼. 그리고 조명이 내려앉은 순간 무대 뒤 스크린이 갈라지듯 열리며 작은 피아노가 등장했다. 박서진은 밴드 없이 혼자 앉았다. 마이크도 가까이 두지 않았다.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가깝게 전하려는 사람처럼.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다.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한이 아니라 놀랍게도 담담한 진심이었다. 그리고 가사 속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다. 누가 날 만들었나? 난 누굴 살렸나? 오늘 밤 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. 그 순간 박진영 대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.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스크를 살짝 내렸고 주변 관객이 숨을 삼켰다. 누군가 휴대폰을 들여다 멈췄다.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박서진이 마지막 소절을 마친 뒤 무대 위로 한 장의 봉투가 전달됐다. 박서진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더니 조용히 말했다. 이 곡은 어떤 분이 보내주신 글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객석이 술렁였다. 카메라는 관객을 비추기 시작했다. 수천 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. 그리고 스크린이 멈춘 곳, 바로 2층 구석.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. 박진영 대표.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.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. 맞다고. 4부 공연 직후 박진영 대표의 충격 고백. 공연이 끝난 뒤 취재진이 공연장 뒤편 출입구를 둘러쌌다.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. 그리고 잠시 후 박진영 대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. 그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단 한마디만 남기고 빠져나가려 했다. 하지만 누군가 물었다. 대표님, 왜 오셨습니까? 그리고 방금 그 무대 어떤 의미였나요? 그때 박진영 대표가 멈췄다.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낮게 말했다. 제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.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. 그가 이어서 말했다. 사람들은 박서진 씨를 무대 위의 스타로 보죠. 근데 저는 오늘 그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. 무서운 거라니요? 박진영 대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. 무대가 흔들리는데도 사람이 먼저였어요. 그리고 그 선택이 객석 전체를 바꿔놓더군요. 그건 기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.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. 누군가 그래서 왜 오신 건데요? 라고 다시 묻자 박진영 대표는 잠깐 망설였다. 마치 이 대답을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린다는 듯이.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.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.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무대입니다. 오늘은 그 답을 보러 온 겁니다.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. 누군가는 속삭였다. 콜라보? 새 프로그램? 전속 제안? 그러나 박진영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. 그런 단어로는 부족해요. 그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 문장을 남겼다. 그리고 오늘 곡, 그 가사 원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. 제가 어젯밤 여기 온 진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려고였어요. 사과? 누구에게? 박진영 대표는 더 말하지 않았다. 경호원이 그를 감쌌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. 그러나 기자의 녹음기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. 사과라는 단어가.